여러분들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시나요? 나는 많이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많이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거나 또 꿈을 꾸지 못하지는 않으시나요? 내가 많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느껴질 때, 꿈꿀 수 없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좋은 예가 있어서 오늘은 그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책따라 명상은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입니다. 저자 제임스 도티는 스탠퍼드 대학 신경의과 교수이시고요. 의과대학에 속한 자비심과 이타심 연구교육센터의 창립자이자 소장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도티는 어린 시절 캘리포니아 고원 사막 지역의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뇌졸중과 만성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일삼았다고 해요.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도티가 어떻겠습니까?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었겠죠. 이런 아이 도티가 어떻게 신경외과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또 자비심과 이타심 연구센터를 창립하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이 궁금한데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린 도티는 마술을 연습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마술 연습할 때만이 그 자신이 나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2살 되던 여름날에 그는 동네 마술 가게에서 루스라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루스 할머니를 통해서 도티는 눈속임을 하는 마술이 아닌 정말로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마음의 마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뇌와 마음의 힘을 조절해서 현재의 고통을 완화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자신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놀라운 비법이었습니다. 도티는 이 경험으로 자존감이 완전 바닥인 12살 아이에서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이자 7,500만 불의 자산을 가진 기업가로 성공을 하는데요. 이렇게 쭉 인생이 흘러갔으면 좋으련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성공하고 또 저명한 의사가 되자 그의 마음에는 어느새 루스의 마술이 지워져 버리고 잊어버린 거죠. 아니,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루스의 마술이 자신을 불사신으로 만들었다는 오만함이 그의 마음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차차 도티는 루스의 가르침을 잊고 방탕하게 살고 말았죠. 그러다가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듯이 도티도 그제야 어린 시절에 배운 그 마술, 마음의 마술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비로소 세상과 더불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인 12살 아이가 교수로 사업가로 변신하게 한 루스의 마음 마술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책의 내용을 훑어보니까요. 쭉 읽어보니까 그 마음 마술에는 집중하는 만트라 명상,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자기를 이해하는 마음챙김 명상, 그리고 타인과 나에게 사랑과 자비로움을 보내는 사랑과 자비 명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원하는 삶을 마음에 그리는 방법, 의도를 명확히 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명상에서 의도라고 할 때는 흔히 명상을 수련하는 목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명상을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명상을 수련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명상을 수련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목적으로 명상을 수련하느냐에 따라서 제각각 가져가는 명상의 효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는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도티가 초대 회장으로 있는 자비심과 이타심 연구교육센터에서는 자비심 함양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개발했는데요. 이것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투텐 진파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의도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의도는 의식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변화를 이루기 위한 의식적인 목표 설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의식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것을 그는 권하고 있죠. 의식적인 목표는 마치 음악처럼 우리의 기분이나 생각, 느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 그리고 우리 삶 전체의 목표, 이런 것들 앞에 두고 하루를 시작하거나 삶을 살아간다면 하루의 방향, 삶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는데,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곤 합니다. 자, 이제 닥터 도티로 돌아가 볼까요? 마술가게 루스 할머니는 도티에게 의도를 명확히 하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원하는 삶의 모습을 마음으로 그려보는 것인데요. 마술가게 할머니 루스는 의사가 되고 싶은 어린 도티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얘야,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의사가 될 거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한단다. 그런 다음 마치 너가 의사인 것처럼 마음속에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해. 자, 그럼 의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렴. 너의 머릿속에서 그 창을 통해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든 진짜 현실이 될 거야. 그 창 안에 있는 것을 너가 이미 가졌다고 상상하면 할수록, 또는 그 창 안에 있는 모습대로 너가 이미 되었다고 상상하면 할수록 그 일은 더 빨리 이루어질 거야. 너의 목록에 쓴 모든 것, 너의 마음속에 느끼는 모든 것, 너가 깊이 생각하는 모든 것, 그리고 너의 머리와 마음이 상상하는 모든 것은 분명히 일어날 거야. 너가 정말로 믿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말이지. 그걸 반드시 눈으로 보아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따라가야 한단다. 방 안에서 우두커니 기다리면 안 돼. 실제로 좋은 성적을 얻어 의대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그런데 말이지, 좀 불가사의한 면에서는 너가 그 소원을 너한테 끌어올 거야. 그리고 너가 상상한 대로 될 거야. 만약 너의 머리와 마음을 사용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거야. 나의 말을 믿으렴. 어린 도티는 루스 할머니의 마술을 익히면서
세상을 다르게 보았고 그 자신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세상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나 스스로가 원하는 건 뭐든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사실이 도티한테 힘과 목적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의도를 명확히 하기라는 부분은 나의 마음으로 원하는 삶을 선명하게 그려보는 것인데요. 끌어당김이나 시크릿 또 절대 기도의 비밀과 같은 것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사의한 부분이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용의 동시성과도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해요. 책에는 의도를 명확히 하기 외에도 도티의 성장을 이끌어낸 루스의 마법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몸의 긴장 풀기, 머리 비우기, 마음 열기와 같은 집중, 또 그리고 마음 챙김하는 것, 또 사랑의 연민에 기반한 명상 안내가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모으고 자기 자신을 주시하며 나의 삶에서 원하는 바를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면 책을 소장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의 내용 중에서 오늘은 삶을 마음에 그리는 명상, 의도를 명확히 하기를 직접 경험해 볼 텐데요. 저는 이것을 소망을 마음 그리기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책의 일부를 유연하게 변형해서 명상하기 편하도록 안내 드릴게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거나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혹은 틈날 때마다 들어보면서 우리 각자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나를 너무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따뜻하게 마음 챙김하면서 그 생각들 일어나는구나 알고 흘려보내고 다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반복적으로 돌아오면서 나의 마음을 그것을 향해 놓을 때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삶으로 조금씩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조용한 곳에 있도록 나를 허용해 보세요. 주변이 조금 소란스럽다면 이어폰을 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앉거나 서거나 혹은 천천히 걸으면서 저와 함께 잠시 시간을 보내보도록 해요. 어떤 목적이나 성취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선명한 형태로 완전하게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목적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면 좋고요. 중요한 것은 나쁜 의도가 아닌 것이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목적이나 비전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아픔 또 고통을 안겨주거나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 준비가 되었다면 먼저 도티처럼 몸의 긴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있다면 눈을 감아도 괜찮습니다. 걷고 계시다면 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저에게 두어보세요.
코를 통해 숨을 들이쉬고 입을 통해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3번 정도 해봅니다.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몸을 편안히 하겠다 하고 마음에게 알려주세요. 이제 자연스럽게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쉽니다. 애써서 길게 깊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제 몸 전체를 의식해 봅니다. 긴장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긴장한 곳이 있다면 편안하게 이완해 봅니다. 어금니 앙 다물고 있다면 위아래 어금니 사이를 벌려서 편안하게 이완해 봅니다. 어깨에서 두 팔에서도 불필요한 힘을 빼고 편안하게 이완해 봅니다. 가슴, 배에서도 과도한 긴장이나 단단함이 주어져 있다면 괜찮다 하고 자신에게 알려주면서 힘을 빼고 편안하게 숨 쉬어 봅니다. 엉덩이, 두 다리 전체에서도 불필요한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이완해 봅니다. 긴장을 푸는 중에도 우리 주의가 흩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저의 안내로 여러분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나의 심장으로 주의를 옮깁니다. 심장에 주의를 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심장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하기를 떠올려 봅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호흡이 느려지면서 심장 박동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단순히 이렇게 있음, 내가 여기에 있음을 경험해 봅니다. 따스함, 평온함, 이제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 모습을 머릿속에서 창을 통해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어쩌면 그 창은 희뿌연 서리가 끼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츰 창문에 낀 희뿌연 서리가 녹는다고 상상해 봅니다. 거듭 반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창을 통해 그 모습은 점점 선명해집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고 애매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연습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비전은 더욱더 선명해지곤 하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미 달성한 나 자신을 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비전을 바라봅니다. 소망을 달성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간직해 보세요. 나의 소망, 나의 목표, 되고 싶은 모습을 이미 달성한 나 자신을 보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 비전을 좀 더 구체화해 봅니다. 정확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지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최대한 그 비전에 많은 세부사항을 덧붙여 봅니다. 매번 이 연습을 하면서 나는 그 비전을 정교하게 잘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의 머리와 마음이 그 의도, 나의 소망을 유리알처럼 선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이죠. 내가 발견하는 것에 그리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방식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 거기에 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목표 자체입니다. 그 소망 자체입니다. 하루 10분에서 30분 동안 하루에 한두 번 혹은 그 이상을 반복해 보세요. 매번 나의 소망을 그리고 목표를 이미 달성한 나의 비전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미 달성한 감정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의도가 명확해지면 비전은 하나의 현실이 됩니다. 이제 숨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그 비전을 향해 지금 이제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것을 떠올려 봅니다. 그것을 순일하게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떠올리면서 나에게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